주먹밥이 열린 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수다쟁이 아내를 둔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아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죠. 왜냐고요? 아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수다를 늘어놓기 때문이에요. 아내에겐 비밀이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알게 되면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남들에게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아휴, 아내의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농부는 틈만 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농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빈지게를 지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물건이 눈에 띄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금덩인 거예요. 농부는 금덩이를 들고 좋아가지고 입이 함지막하게 벌어졌어요. 나도 이제 고래등 같은 귀한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 기쁜 소식을 온 집안 식구들에게 빨리 알려야겠어. 농부는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몇십 걸음 가지 않아 농부는 멈춰서고 말았어요. 아내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내가 금덩이를 줬다고 말하면 아내는 큰 행제를 했다고 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지. 아이,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 구경꾼이 몰려들 테고 밤에 어쩌면 도둑이 들지도 모르겠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농부는 금덩이를 가지고 갈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오늘은 일단 금덩이를 감춰두고 그냥 돌아가자. 아내 입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며 그때 금덩이를 집에 가져가는 거지. 그래. 농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금덩이를 어떤 바위 밑에 묻어두었어요. 집에 돌아온 농부는 저녁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좋아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농부가 방 안에 누워서 혼자 빙글빙글 웃자 아내가 물었어요. 아이고, 당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이고, 자꾸 빙글빙글 왜 이렇게 웃어요? 에휴, 좋은 일은 무슨.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다람쥐가 도토리 먹는 걸 봐서 그렇지. 에? 다람쥐요? 아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는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나 싶었죠. 농부는 금덩이를 주었다고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 서글펐어. 농부는 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금덩이 생각뿐이었죠. 금덩이를 집에 가져와야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밤을 꼬박 새우며 궁리를 했어요. 그러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날이 훤히 밝자 농부는 도시락을 싸들고 집을 나섰어요. 아내에게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고 했죠. 금덩이가 안전하게 잘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산으로 가서 바위 밑을 파보았죠. 금덩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그나저나 금덩이를 집에 가져가야 하는데. 바위 위에 앉아서 중얼거렸어요. 기막힌 방법이 없을까? 농부는 배가 고파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어요. 밥을 보자 군침이 돌았죠. 농부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는데 벼랑간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얼굴빛이 환해진 농부는 도시락의 밥을 덜어내어서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모두 10덩이였죠. 그리고는 주먹밥을 손에 들고는 떡갈나무 앞에 섰어요. 주먹밥을 떡갈나무 가지 끝에 걸그릇 꽂아두었어요. 그리고는 두어 그릇 물러서서 떡갈나무를 바라보았죠. 떡갈나무는 어느새 주먹밥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먹밥이 나무 열매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농부는 금덩이를 다시 바위 밑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산으로 내려왔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희한한 나무를 보았어. 예? 희한한 나무라니요? 아니, 그게 생김새는 분명히 떡갈나무 같은데 주먹밥이 막 주렁주렁 열려있더라고. 아유, 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나무는 처음 봤지. 어머나, 그래요? 그 나무가 어디 있어요? 뒷산에 있어. 당신도 보면 놀라가지고 뒤로 벌렁 넘어질 거야. 아이고 여보, 그 나무 있는 곳에 나 좀 데려다 줘봐요. 구경 좀 해야겠어요. 농부는 앞장서서 산길을 올라갔죠. 아내가 그 뒤를 따랐고요. 주먹밥을 꽂아든 떡갈나무 앞에 이르자 아내가 호들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나, 저 나무예요? 아이고, 먹음직스러운 주먹밥이 막 주렁주렁 열려있어요. 여보, 우리 이 나무 널리 퍼뜨려요. 그러면 힘들게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밥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이고, 신난다. 이제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고, 아이고. 아내는 뜰 듯이 기뻐했어요. 아이고, 주먹밥 맛도 좋네. 아내는 주먹밥을 따먹어 보고는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아내는 바빠졌어요. 동네방네 다니며 주먹밥 나무에 대해 수다를 늘어놓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 거짓말 좀 하지 말게. 아이고 그렇게 거짓말 할 때 가서 일이나 해요 일. 모두가 이렇게 말하며 아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아내는 결국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농비님 바위 밑에 묻어놓은 금덩이를 봐서 아내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보고 입이 벌어졌죠. 아이고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죠. 놀라지 마세요. 남편이요. 산에서 금덩이를 주었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여자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겠어.
아이 저번엔 뭐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라질 않나. 아 이번엔 무슨 금덩이야. 에휴,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가 봐.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맥이 빠졌어요. 이제는 수다를 떨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말문을 닫고 집안에 들어앉아 버렸죠. 아, 성공이다. 아내가 더 이상 수다를 떨지 못하게 되었으니 말이야. 게다가 우리 집에 금덩이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농부는 산에 가서 떡갈나무에게 절을 하며 말했어요. 떡갈나무니 고맙습니다. 주먹밥이 열린 나무가 되어줘서 아내의 수다병을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부는 아내의 수다병도 고치고 금덩이도 생겨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